하나님의 자기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다. 시간도 공간도 모든 피조물도 질서 있고 충만하게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창조가 정말 7일 만에 끝난 것일까? 그렇다면 지구의 나이는 약 6,000년 정도 된다는 말인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우연히 창조된 것은 아닐까? 창조는 맞는데 지구 나이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을까? 우주의 나이는 150에서 200억 년이라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나? 지구 나이 46억 년. 인간은 수백만 년 전 진화되어서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던가? 여러분, 이런 질문에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진화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도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학문적 접근입니다. 제가 일반 교과서에서 나오는, 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교과서를 저렇게 스캔해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진화론에 대한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들이 얼마 전에 결론을 냈습니다. 생물학자, 화학자, 동물학자, 물리학자, 인류학자, 분자 및 세포 동물학자, 생체공학자, 유기화학자, 지질학자, 천체 물리학자, 이분들 다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모이셨대요. 미국에서 다 모이셔가지고 또 다른 과학자를 포함한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성명서를 딱 냈어요. 우리는 진화에 대해서 이제는 회의적이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이 동료들의 박해가, 여러분 진화론을 거부하는 순간 모든 연구비가 중단이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라는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드디어 소리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더 이상 진화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기 보면 여러분 스탠드 밀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교과서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저걸로 막 이렇게 전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태초에 이렇게 원시 상태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원시 대기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하냐면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근데 아미노산은 그게 모이면 뭐가 되면 단백질이 돼요. 단백질을 뭘 만들어요? 우리 눈, 코, 입 이런 거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환경 상태가 아예 잘못됐어요. 수소를 집어넣었어요. 원래는 없는데. 근데 본인도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도무지 만들어질 수 없는데 설령 만들어졌다 해도 원시대기 환경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바로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생물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1994년이에요. 지금부터 몇 년이죠? 거의 25년 전에 스페인에서 생명의 기원 국제생화학 학술대회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이 됐어요. 25년이 지났는데 왜 근데 교과서에 계속 실리냐?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25년이 지나되니까. 여러분 그 다음 PPT가 있어요. 여러분 저 많이 봤죠? 진화 계통수라고. 맨 밑에 뭐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조그만한 것이 이렇게 점점적으로 발전하고 한쪽에서 뭐요? 나무들이 종류대로, 그리고 이쪽에는 동물들이 종류대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십억 년 이걸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잘 찾아보면 사람 옆에 원숭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생대, 시생대, 뭐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죄송합니다. 이런 거 이야기가 너무 싫어하는데 아무튼 고생대에 그 캄브리아기가 있어요.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캄브리아기. 들어는 보셨죠? 예. 캄브리아기가 그들 말로는 약 5억 4천만 년인데 이때 대폭발이 있습니다. 소위 생물학적 빅뱅으로 인해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이 진화 계통수가, 그리고 이 시기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캄브리아기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이죠. 인류가 24시간 있으면 이렇게 막 돌고 오전 12시 돌고 오후 저녁 9시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9시부터 9시 2분까지 단 2분 만에 어떤 일이 생겨나는 절지동물, 곤충, 극피동물, 불가사리와 성게, 그리고 척색동물, 척추동물이 나타난다. 수십 종이 단방에 나타난다. 여러분, 진화론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수억 년에 걸쳐서 쬐끔 나오고 거기서 또 수억 년에 걸쳐서 쬐끔 나오는데 24시간으로 쪼개서 봤을 때 약 2분 만에 이게 수십 가지 종류가 한꺼번에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진화 계통수로는 절대 설명이 불가합니다. 진화론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냥 얼마나 그렇게 굽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교과서에 실립니까? 세 번째입니다. 저 헤겔이라고 들어봤어요? 저 나쁜 놈이, 여러분 배아 발생도가 있는데 저 위에 맨 그림이 헤겔이 한 거예요. 자기가 몰래 그렸어. 자기가 조작을 한 거죠. 원래 두 번째가 이렇게 딱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보면 사람, 새, 거북, 도룡령, 뭐 물고기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순서대로 있으면 다 이렇게 태아가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데 맨 위에 걸로 자기가 조작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다 거의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그려놓았죠. 그럼 이거 사기라고 결정해 놨어요. 근데 지금도 교과서에 실려요. 여러분, 교과서가 과학적 고짓을 삭제하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과학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근데 무엇 때문에 저걸 빼지 않고 있을까요? 네 번째, 진화론의 결정적인 중간 형태를 도무지 내놓지 않는 화석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시조새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1993년 이 시조새가 중간 계통이다, 뭐 이렇게 새가 되는 중간 계통의 이 동물이다 라고 진화론자들이 우겼는데 1993년 국제 시조새 학술회의가 있었대요. 그때 고생물 학자들은 시조새를 땅에 사는 깃털 달린 공룡으로 둔갑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이건 아니다. 시조새는 그냥 새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을 수 있는 새의 일종이다. 고생물 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이 사실은 바꿀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딱 내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저게 이제 진화 단계라고 막 이렇게 우겼는데 아르헨티나 가니까 이 시조새보다 훨씬 오래된 새의 화석이 있는 거예요. 아직 진화가 덜 돼갖고 새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미 전에 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게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있는 거예요. 진화론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왜곡되고 위조된 실패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배우니까 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교회 오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기까지만 그냥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런갑다 해. 근데 학교 가서 이렇게 막 진짜같이 설명을 들으니까 마음이 흥분되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지? 이런. 그리고 일단 시험을 보면 어때요?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나이 믿으면 창조로 좀 낮지만 학교 시험 볼 때는 일단 체크를 하고 점수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돼요. 이런 이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1년마다 한 번씩 이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달달달달 머릿속에 넣으셔가지고 박사를 내시라는 거야. 네, 지지 말고. 야! 너 창조를! 나도 잘 모르겠는데 주님만 아시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고 이제 이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창조론의 우세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로 우주론적인 증거가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이랬어요. 우주는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보니까, 요즘에도 아니죠. 수십 년 전, 더 오래전에 태초에 설계된 빅뱅이 있었대요. 이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렇게 차츰하는 걸 막 이렇게 보다가 우주를 보니까 점점점 팽창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거꾸로 돌려보면 어때요? 거꾸로 돌려보면 하나로 뭉치겠죠. 예,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와, 그럼 우주에는 빵 하고 터져가지고 쭉 이렇게 팽창이 되고 있으니까 거꾸로 필름을 돌리면 다시 모이니까 우주에도 시작이 있었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주에 시작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창조주도 분명히 계시겠다라는 거.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 다음 좀 이따가 더 설명할게요. 물리학적 증거가 있어요.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결론했어요. 지구에 박힌 창조주의 지구입니다. 우주의 미세 조종은 신의 설계에 대한 자명한 증거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주 안에 여러분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 정확히
맞춰줘야 할 물리적 또는 우주론적 매개 변수들이 30가지가 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방금 우주의 팽창 속도 있었죠. 이렇게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우주 상수가 10의 53제곱분의 1이에요. 거의 0에 가깝죠. 10의 53제곱분의 1인데 거기에서 살짝만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하고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거지. 무신론자들이,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무신론자들이, 그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온다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믿음으로 창조 이랬잖아요. 지금 아니라니까. 과학으로 창조라니까. 여러분, 이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이 우주상수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우주 공간 바깥에 나와서 지구를 향해 아무렇지 않게 다트 하나를 확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지름이 10의 24제곱분의 1인치인 관역, 쉽게 말하면 원자, 보이지도 않죠? 예, 지구 안에 있는 그 원자, 우리 몸을 세포를 이룬 원자 있잖아요. 우주 밖에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맞추는 확률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조금만 틀어지면 우리 생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력을 나타내는 미세상수. 여러분, 중력은 우리 몸도 이렇게 세포 안에 이렇게 원소 같은 것도 이렇게 핵이고 막 돌면 중력이 없으면 그냥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중력도, 중력을 나타내는 미세상수가 있는데 10의 31제곱분의 1이에요. 이것도 거의 0에 가까워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눈금자가 우주 전체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눈금자가 있는데 거기다가 중력을 탁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칼끝으로 탁 표현해놨어요. 거기서 하나큼만 살짝만 움직이면 어때요? 우주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려 몇 가지냐면 30가지가 넘는데, 이게 우연이냐? 과학자들이 이건 절대 우연일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천문학적인 증거예요. 태양처럼 대단히 비범한 특성, 적합한 질량, 적합한 빛, 적합한 나이, 적합한 거리, 적합한 궤도, 적합한 은하계, 적합한 위치 등을 가진 별이라야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의 생물에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준대요. 우연이 아니래요. 수많은 요소들 덕분에 우리 태양계와 우주에서의 지구의 위치는, 그리고 추가해서 지구의 크기, 지구의 구성, 지구의 구조, 대기, 온도, 내부 역학, 생명에 필요한 많은 복잡한 순환들로 인해 바로 지금처럼 생명이 살기 적합한 환경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볼 때 신묘하고 아주 기묘하고 아주 막측, 그냥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늠. 게다가 어찌된 일인지 생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외적 조건들 덕분에 지구는 희한하게도 우주와 우리 주변의 환경을 관찰하고 분석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거죠. 온 우주가 그렇게 관찰이 잘 된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만든 우주를 한번 감상해봐, 이런 메시지잖아요. 또 지구의 위치, 우리는 정말 특별히 계획된 행성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화학적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다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속된 수많은 작은 변이들로서는 도무지 생겨날 수 없는 어떤 복잡한 기관의 존재가 증명한다면 나의 진화론 이론은 깡그리 무너질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때는 현미경을 이거 보면 생명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포를 뭘로 봤어요? 그냥 젤 정도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세포 하나가 어때요? 대도시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만 봐볼게요. 네. 저게 여러분 목같이 보여요? 뭐 기계같이 보이지 않아요? 밑에 막 모터도 있고 위에 막 프로펠러도 있고. 저게 지금 5만 배가 확대해 있는 거예요. 5만 배. 우리 몸에 박테리아의 편모라고 하는 거예요. 모터를 포함한 40여 개의 단백질 부품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걸 딱 보는 순간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절대 들지 않아요. 40개의 단백질 부품이 필요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편모의 프로펠러는 분당 10,000번을 회전한대요. 저기 5만 배 확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찌끄만한 거 혼자 10,000번. 여러분, 우리 차가 RPM 슉 올라가면 1, 2, 3 하면 얼마예요 이게? 3,000번, 4,000번, 4, 5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저 조그만한 게 저 볼 수도 없는 게, 예, 한 번 이렇게 분당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게 10,000번이에요. 10,000번. 이런 걸 갖다가 환원 불가능한 복잡한 분자기계라고 해요. 부품이 하나 빠지면 끝장나는 거죠.
마이클 베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기술 역량을 훨씬 능가하는 이 놀라운 생물학적 체계들은 다윈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도전일 뿐 아니라 초월적 창조주의 증거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윈 진화론 아웃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안 시킨다니까.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창조주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싫거든. 끝까지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 때문에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뭐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진화론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내 인생 내게 아니니까.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믿음이 더 세다니까요. 절대 안 바뀌어요. 생물학적 증거예요. 우리 몸속에 대략 100조 개의 세포, 도시가 있고 그 안에 말려있는 1.8m의 DNA 속에는 4글자의 화학 알파벳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단백질에 대해 정밀한 조립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DNA는 인간 창조의 설계도인 거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식적 접근이 있어요. 모어랜드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에서 유를 얻을 수는 없다. 우주가 의식이 없는 죽은 생물에서 시작되었다면 의식이 있고 살아있고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생물이라는 전혀 다른 존재를 그런 것이 없는 물질로부터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가정하면 우리의 마음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정말 주구장창 이렇게 6개 영역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우리의 결론은 창세기 1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을 섞지는 마세요.